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 봉담 송산 구간이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해당 구간 개통 소식 기다리시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서진입도로 조기 개통에 이어서 또 한 번 송산그린시티 인접 지역에 새로운 도로망이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연이은 호재들이 계속되고 있죠. 봉담 송산 구간은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선 중에서 화성시의 동서 지역을 연결해줄 도로망으로서 평택 시흥고속도로, 잘 알고 계시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죠. 그리고 봉담 동탄고속도로, 이 두 개의 고속도로는 제2순환선과 공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간 사이를 이어주는 곳이 바로 봉담 송산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도권 제1순환선 사례를 통해서 이런 순환도로가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제2순환선 봉담 송산 고속도로 구간 개통 관련 내용과 그리고 이 구간 개통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두 가지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일보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게 12일 월요일 기준으로 오후까지만 해도 기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삭제가 됐더라고요. 28일 개통 예정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제된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제가 해당 기사 내용을 블로그에 옮겨놓은 게 있어서 그 내용으로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를 동서로 잇는 봉담 송산 고속도로가 오는 28일 자정에 개통합니다. 경기 동서 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했던 봉담 송산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선상 경기 서남부 지역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동탄 봉담 고속도로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의 중심 축이자 생활, 관광, 물류 비즈니스까지 아우르며 서해안 시대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2순환선이 기개통되어 있는 곳들을 보면요. 400번 도로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연장 18.3km, 그리고 왕복 4차선으로 조성된 봉담 송산 고속도로는 지난 17년 4월에 착공을 했죠. 그 이후 투자비 약 1조 3,200억 원을 들여서 민자 고속도로 사업 중에 최단 기간 4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죠, 사업이. 그렇게 되면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화성 바이오밸리, 마도산업단지 등 증가하는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봉담 동탄고속도로, 이천 오산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연간 약 843억 원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 도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수도권 지역 균형 개발 및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등 수도권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이라는 도로가 그 인접 지역에 굉장히 파급력 있는 도로였다는 걸 생각하시면 수도권 제2순환선도 그 인접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화성시는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동탄신도시 개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용인시는 기존 시가와 지역 우회 노선 계획으로 장래 발전 가능 부지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접근성을 강화해서 경기 남동부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서호산 JCT, 지금 봉담 동탄 고속도로 구간에서 송산 마도 IC까지 지도에서 좀 표시를 해보면요. 서호산 JCT 보이실 거고 송산 마도 IC 위치합니다. 이 거리가 8.3km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은 현재 44분에서 18분으로 26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또한 수도권 제2순환선 중에 경기 서남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현재 계획된 수도권 제2순환선이 모두 구간별로 다 개통을 하고 나면 남북축 위주의 고속 간선망을 조금 보완해서 수도권 전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 전초 작업이 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번에 개통할 봉담 송산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이처럼 봉담 송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 감소 그리고 경제성 향상 및 도시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며 동탄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와 수원 등 인접 지역들도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봉담 송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화성 송산 그린시티 및 주변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다른 기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 하지 않아도요. 이 기사에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 역시도 현재 시점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옮겨놨던 내용 토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토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화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와 건물 빅데이터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도 화성이었다. 제가 포스팅한 적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토지 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밸류맵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시가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즉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1위 도시입니다. 그리고 2위가 평택시였고요. 화성시가 이렇게 검색량 1위 지역이 될 수 있었던 데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넓고 토지가 많은 화성을 겨냥한 주요 기업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각종 개발 사업 진행 등의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결국 부동산은 호재죠. 호재가 있어야 가치가 오릅니다. 화성시에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들이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거죠.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는요,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뽑은 2025년 세계 7다의 부자 도시 예측 4위의 도시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4년 뒤면 굉장한 부자 도시로 변모할 것이 화성시라고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뽑은 겁니다. 화성시를. 그런 이유가 있겠죠. 화성에서는 송산그린시티와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송산그린시티는 젊음의 도시라 불린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 내 인구 평균 나이는 약 33세로 40세 미만 인구가 전체 도시 인구의 63%나 된다. 나이별 남녀 비율 차이가 거의 없고 젊은 부부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송산그린시티 내에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동측지구의 세솔동 뿐입니다. 아직 남측지구나 서측지구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세솔동은요, 젊은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는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신흥 거주지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신안산선 연장 호재로 송산그린시티와 인접한 안산시 일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인 송산그린시티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도 언급이 됩니다.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경기도 수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정부가 발표한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대표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가 꾸준히 추진해온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한 차례 계약이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요거 조금 잘못된 게 있죠. 화성국제테마파크는요, 2차례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에서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최근 토지 계약 체결까지 해서 정말 본궤도에 진입을 한 사업이죠. 또한 정부가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대표 과제로서 화성국제 테마파크를 꼽으면서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송산그린시티 일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조짐이다. 특히 오는 28일 봉담 송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일대 부동산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면 그 인접 지역에 당연히 가치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도로인지 어디서 어디를 연결하는 도로인지 도로의 성격이 중요하겠지만 수도권 제2순환선 같은 파급력 있는 도로가 개통된다면 당연히 해당 지역들의 부동산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국토부 업계에 따르면 봉담 송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주변 간선도로인 국지도 98호선, 지방도 313호선 등 상습 정체 구간 교통 여건이 향상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변 도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화성시 주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이 모두 개통되면요. 수도권 내 전 지역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남부 6개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 영동, 그리고 서수원 평택, 서해안, 평택 시흥 이 모두가 연결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축 위주의 고속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전 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이 도로 개통은 송산그린시티를 비롯한 이 일대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산그린시티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봉담 송산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수요자 문의가 늘고 있다. 송산그린시티를 포함한 화성 일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사실 봉담 송산 고속도로 개통 하나만 놓고 갑자기 수요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오바겠죠. 네, 지금 화성국제테마파크, 서해선 복선전철 송산역 개통, 남측지구 산업단지 조성 여러 호재가 겹친 곳이기 때문에 수요자 문의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두 개의 기사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요. 새로운 도로망 조성은 당연히 주변 지역 가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담 송산 고속도로 구간 개통 소식도 화성 서부 생활권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아파트 관련 수요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결국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보셔야 하는 곳인지 토지를 보셔야 하는 곳인지 이런 타이밍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불리고 있지만 원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였죠. 이 도로는 동그란 교통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도로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와 깊은 관계가 있던 도로입니다. 분당, 안양, 부천, 일산 같은 곳을 이어주고 있는 도로죠. 이 수도권 제1순환선을 따라 개발된 신도시들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 부동산 가치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대표적으로 판교,
그리고 하남 같은 곳이 있겠죠. 결국 뭔가요? 일자리 있는 곳,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판교, 하남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끌었죠. 광역교통망, 그리고 일자리 많은 곳, 그런 곳 보셔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지도 보시다시피 수도권 제1순환선 라인에 1기는 물론이고 2기, 3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을 통해서 수도권이 성장했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도권 제2순환선 개통이 향후 인근 지역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권 제1순환선이 1번 타자였다면 이제 두 번째 타자, 수도권 제2순환선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제1순환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제2순환선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수도권 제2순환선이 지나는 지역들 중에서 서울 고용중심지, 강남, 여의도 이런 곳들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들의 가치 상승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과 GTX 같은 광역교통망이 맞물리는 곳들의 향후 가치 상승은 뚜렷할 수밖에 없다고요. 대표적인 곳들 있죠. 송도, 그리고 파주, 동탄이죠. 지금 제가 언급한 곳들은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있죠. 바로 신안산선 광역교통망이 연결될 화성 송산그린시티 일대와 남양입니다. 해당 지역은요, 서해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연결이 되면 광역교통망의 수도권 제2순환선까지 맞물리게 되는 곳입니다. 화성 서부생활권을 지나는 수도권 제2순환선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시아 멀티테크노밸리를 지나서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를 공용하고 이제 개통될 봉담 송산 간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아 MTB,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송산역, 그리고 남측지구 자동차 부품산업단지, 화성시청까지 모두 감싸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추후에 수도권 제2순환선 모든 구간이 개통되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속도로로 다이렉트로 송산 마도아이시까지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부지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인프라들의 조성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위한 초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거점 지역이 될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화성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송산역인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지역의 미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2025년 세계 부자도시 4위에 랭크된 화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봉담송산 고속도로 개통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 있으면 블로그 포스팅으로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이래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도 원래 2021년 5월 내에 개통하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조만간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거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